이 뉴스 보셨죠? 국민의힘에서 김병욱 현직 의원입니다. 이분이 이제 여비서를 성폭행했다라는 폭로가 나왔어요. 보좌관 시절에 이분이 이제 최근에 국회의원 되신 분이거든요. 예, 김민주님, 예, 늘 감사해요. 이번에도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제 국회의원 되신 분인데 이분이 최근에 보좌관이었나봐요. 그때 여비서를 성폭행한 어떤 그 제보가 들어왔나봐요. 가로세로 연구소. 여기가 하도 허위 사실 많이 퍼뜨리니까 우리가 뭐 신뢰도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폭로가 나왔어요. 네, 태진티님, 네, 제작비로 잘 쓸게요. 늘 감사합니다. 근데 진실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이런 폭로가 나왔으면 정당이라면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얘네들의 늘 입장이 그랬던 거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박원순 시장 사건 터졌을 때, 그죠? 사람이 뭐 이렇게 장례도 치르기 전에 뭐 난리를 쳤던 거 아니에요. 장례 끝나기도 전에 뭐 조문 가는 거 자체가 2차 가해라 그랬나? 정의당 쪽에서. 아무튼 네? 폭로가 나오는 순간 바로 진상조사 해야 된다며, 거리두기 하면서. 근데 이런 폭로가 나오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한 입으로 두말하고 있어요. 아주 웃긴다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일단 먼저 이 의혹의 당사자인 김병욱 씨는 국민의힘을 탈당했어요. 탈당했고, 국민의힘은 이제 하루가 이틀인가 지나가지고 가로세로 연구소 이제 폭로가 나온 다음에 무슨 회의를 소집했어요. 긴급 비상대책위를 소집했는데 소집하자마자 취소됐어. 소집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소집도 안 됐구나. 소집되기 직전에 탈당했어. 누가 탈당하라고 압력을 넣었겠지. 김병욱 의원이 억울하다고 하는데, 야, 당에 부담되니까 탈당해. 이랬겠지. 그러면서 취소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끝. 진실은 더 이상 국민의힘의 손을 떠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수정 교수도 그러고 있어요. 아니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왜? 보세요. 피해자가 누구예요? 그냥 일반인입니까? 바른미래당 당직자, 누구야? 바른미래당이란다. 당시에 피해자가 자유한국당 땡땡땡 인턴인데, 그러면은 이게 국민의힘 소속 당직자일 거 아니에요. 에? 여전히 당원이고 그럴 텐데, 피해자가 국민의힘 소속이면 여전히 국민의힘의 문제인 거죠. 아니,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탈당하면 더 이상 국민의힘의 문제가 아닙니까? 피해자는 여전히 국민의힘 소속인데, 피해자가 인턴 정도가 되면 국민의힘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피해자가 막 국회의원 정도는 돼야, 그런 정도는 돼야 국민의힘이 진상조사를 합니까? 박원순 시장도 피해를 호소하셨던 분도 비서예요. 인턴으로 들어왔다가 이제 공무원으로 막 된 비서였다고요. 피해자가 비서이건 인턴이건 그 신분을 떠나서 그 당의 문제 아니에요. 김병욱 씨가 탈당하면 더 이상 진상조사 안 해? 근데 왜 민주당한테는 하라 그래?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중성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죠. 왜냐면 국민의힘이 바로 민주당의 이제 그런 어떤 뭐랄까 제 식구 감싸기 뭐 이런 이제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국민의힘이 섭외한 사람이 누구야? 이수정 교수. 이분 아니에요. 민주당과 같은
어떤 그 실수를 우리는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누구를 초빙해?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여성 관련한 무슨 학자, 범죄심리학자, 여성운동가이자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교수를 국민의힘의 전문가로 초빙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똑같이 행동하는데?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어딨어. 에? 그래서 지금 이수정 교수가 엄청 크게 비판받고 있는 거죠. 아니 김병욱 의원은 뭐 탈당할 수 있다고 쳐요. 뭐 그건 개인의 선택이니까. 근데 그거는 도덕적으로 그것도 물론 비판받을 수 있죠. 그런데 더 문제인 사람은 저는 이수정 교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 아니 피해자가 비서인 거는 박원순 시장 사건이나 이 김병욱 의원 사건이나 똑같잖아. 똑같은데 왜 진상조사를 더 이상 안 해? 진상조사 하라고 논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수정 씨가. 근데 이수정 씨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김병욱 탈당 잘한 일이래. 아니 저 진짜 웃겨서 웃는 거야. 이러니까 개그 콘서트가 폐지되지. 지금 일요일 밤 9시에 우리 개그 콘서트 볼 시간인데 이수정 씨 그만 웃기세요. 나 진짜. 이거 유민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갑자기 뭘 한마디 할 것 같아. 진짜 웃기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야, 피해자가 있다면 직접 나서래. 뭐야 이거. 이게 그거잖아요. 전형적인 그거 아니에요? 피해자는 피해자다운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말라며, 민주당 비서한테는. 이게 왜 그 누구지? 그 박원순 시장 사건에서 김재련 변호사만 앞장서고, 사실 그 정작 그 고소인이라는 분은 단 한 번도 뭐 가면을 쓰고 나도 상관없어. 근데 뭐야, 뭐 익명으로 모자이크 인터뷰해도 상관없다고. 근데 전혀 나오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왜 당사자는 안 나서냐 계속 문제 제기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 박원순 시장 지지하시는 분들한테 이분들이 그랬던 거 아니에요.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말라고. 왜 나서야 되는데 강요하지 마 이랬잖아. 근데 이 사건에 또 이렇게 얘기해. 황혜영님 감사합니다. 제가 방송 제작비 편집 비용으로 잘 쓸게요. 5만 원이나 주셨어요. 요즘 다들 힘드실 텐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웃기잖아요. 왜 이렇게 말이 달라지냐고. 그리고 음모론도 제기해. 봐봐요. 지금 피해자가 안 나왔지 않냐. 그러니까 가로세로 연구소를 통해서 지금 뭐가 제보가 들어왔을 뿐이지 피해자가 안 나왔다. 보통 사건이 그렇게 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다양한 의심을 하게 된다. 그런 일이 있는데 알려지지 않은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피해자가 신고하고 제대로 된 형사 절차를 거치면 된다. 뭐야, 이거 2차 가해 아닙니까? 피해자가 피해자다운 행동을 왜 안 해? 이게 2차 가해 아니에요, 이런 거? 진짜. 그리고 이게 이 논리도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 피해자라고 해서 형사 절차를 다 거칩니까? 안 그래요. 그렇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마세요. 그건 각자의 선택인 거예요. 그냥 사과받고 끝내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잊고 싶어 하거나. 피해자가 왜 이걸 형사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수정 씨, 교수님, 피해자들 안 그런다고. 각자의 선택인 거예요. 이 박재동 미투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박재동 그 우리 시사만화가님. 이 사건도요, 여러분. SBS에다가 이분이 그 폭로하신 분, 이분도 박재동 화백을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형사적으로 고소 안 했어요. 저는 좀
했으면 좋겠어 사실. 진실을 알고 싶으니까. 우리 같은 제3자 입장에서는 박재동 화백도 억울하다 그러지. 이것 때문에 또 우리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는 또 회사에서 징계 받았지. 그러니까 이게 언론계 문제까지 이게 얽히기 시작하니까 이게 마치 제 문제처럼 감정이입이 되더라고 이 사건이. 난 이분이 고소 좀 했으면 좋겠어 박재동 화백을. 근데 왜 고소를 안 해? 근데 고소 안 할 수 있는 거죠.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각자의 선택인 거예요. 이걸 왜 꼭 형사적 절차를 밟으라고 강요해? 근데 피해자가 신고하고 제대로 된 형사 절차를 거치면 된대. 뭐야? 그러면 이거 안 하면 거짓말이야? 그러면은 박재동 화백 그 미투 하신 분도 거짓말이에요? 이수정 교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게 참 웃깁니다. 진짜 이게 이분들이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누리꾼들도 이거 짤 보셨어요? 오늘의 짤입니다. 2주의 짤. 선택적 미투. 진짜 이거 누가 그리는 거야? 이런 거 진짜 보세요.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이 터졌을 때는 그죠? 여성 단체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진실을 밝혀라 이러고 김재련 변호사가 막 떠들고 맨 오른쪽이 아마 이수정 교수님인 것 같은데 왜 피해자를 밝히라 그러냐 이 차가에다 이러고 김병욱 의원 성폭행 의원 나오니까 이수정 교수는 피해자가 좀 나서야지 음모론 의심이 돼 이러고 있고 김재련 변호사는 조용히 있고 아 이거 진짜 이런 짤이 안 나올 수가 있나. 자 여러분 제가 논평을 거듭 해드리겠는데 지금의 뭐랄까 이수정 교수를 떠나서 그러니까 어떤 그 미투 폭로가 나왔을 때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죠? 에?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또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성폭행 의혹 사건이라고 해서 여러분, 또 관점을 달리하시면 안 돼요. 허재현 샬랄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는 시민들이잖아요. 진영주의 이런 거 늘 경계하고. 그래서 허재현 TV에서 늘 원칙적으로 계속 설명드리는 게 뭐예요? 피해 당사자가 나서지 않은 이상 그 피해자에게 너 이거 밝혀라. 우리가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3자들이 나서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확증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제가 계속 그 말씀 드렸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시장 그 여비서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답함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건 그 개인의 선택이어야 된다. 다만 피해자가 나서지도 않았는데 왜 김재련 변호사가 본인이 더 앞장서 가지고 이 사건을 미투처럼 몰고 가느냐. 이건 미투가 아니다. 제대로 봐야 된다. 제가 계속 그 설명 드렸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사건도 그런 스탠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김병욱 의원과 이 문제에 연루된 비서 그분이 안 나섰잖아요. 나 이런 피해자예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엉뚱하게 가로세로 연구소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얘들이 폭로하고 있어.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본인이 폭로하지 않는 이상 제3자가 이걸 함부로 폭로하면 안 돼요. 왜? 성폭행 사건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개인의 프라이버시. 이거 어떤 범죄도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거는 본인 당사자의 허락 없이는 제3자가 함부로 떠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인권 침해한 겁니다. 가로세로 연구소가 여러분.
저는 이게 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이 가로 세로 연구소는 저널리즘에 심각한 오류를 범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왜 피해자가 나서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서서 떠드냐, 피해자가 나서라 라고 얘기하는 이수정 교수의 말은 맞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수정 교수를 비판해요? 맞는 얘기하는데. 국민의힘과 연루된 사건에서는 이성적인 태도를 취하고 이렇게 맞는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에서 벌어진 사건만 되면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이중성에 분노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우리는 이 김병욱 의원 사건에서 이 피해를 봤다고 하는 당사자가 나서지 않는 한 제3자가 절대 떠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인권침해입니다. 2차 가해예요. 그것이야말로. 그래서 가로 세로 연구소가 일종의 상당히 이거 굉장히 나쁜 짓 행동하는 거예요. 이 여비서, 이 성폭행 당했다라고 하는 여비서의 동의를 받고 이걸 폭로한 건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보도만 놓고 보면 이거를 목격했다는 사람의 제보만 받아갖고 막 폭로를 해버렸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한겨레 재직할 때 여러 그 성폭행 의혹 사건, 특히 그 종교인들 관련해서, 목사님들 여러 제보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목사님이 어떤 되게 유명 목사인데 누구를 성폭행하고 이런 것들 제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걸 다 기사로 쓰지 않고 유일하게 전병옥 목사 사건 3.1교회 그거 하나만 제가 기사 썼어요. 나머진 다 킬. 왜 킬했냐면 당사자가 나서지 않고 제3자가 제보를 해왔기 때문에. 본인 허락 없이는, 사건 당사자의 본인 없이는 제3자가 나서서 이 사건을 들춰내면 안 돼요. 이런 사건은. 근데 전병욱 그 3.1교회 목사 사건은 당사자가 나섰기 때문에 제가 그 사건은 한겨레에 있을 때 폭로를 했던 거예요. 그때 뉴스엔조이랑 같이. 그 사건 유명해요. 전병욱 목사 그 신도 거의 성폭행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검색해보세요. 허재현 3.1교회 뭐 전병욱 이런 식으로 기사 아직도 있을 거예요. 제가 유일하게 그 성폭행 관련 폭로해서 보도한 건 그게 유일해요. 근데 다른 제보는 절대 기사를 안 썼죠. 제3자의 제보니까. 마찬가지예요. 가로세로 연구소도 이런 식으로 폭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아니라면. 그래서 이수정 교수의 이 말이 맞는 거죠. 이 사건 말대로 왜 당사자가 이야기하지 않는데 다른 데에서 자꾸 떠드냐. 당사자가 형사 고소를 하든지 해라. 그러니까 다양한 의심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맞거든,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은 민주당에서 벌어진 일이건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일이건 원칙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태도가 변한 게 없어요. 늘 왔다리 갔다리 변화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 때문인 거예요. 이런 분들이 문제인 거죠. 이수정 교수 이런 분들. 정의당. 지금 이런 일이 터졌으면 여러분 벌써 기사가 한 100만 개쯤 쏟아져야 되고요. 언론들이. 안 그래요? 그리고 정의당 장혜영 뭐 이런 국회의원들 저는 피해자 김병욱 의원의 피해자의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페북에 이미 썼어야 돼. 그리고 김병욱 씨 탈당을 왜 해? 탈당은 최종적 형태의 가해이다. KBS 뉴스 앵커가 그런 브리핑을 이미 했었어야죠. 근데 이렇게 세상이 조용합니까? 박원순 시장 자살한 것만 갖고 자살은 최종적 형태의 가해다. 이러면서 KBS 뉴스 앵커가 브리핑을 했어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탈당을 왜 해? 탈당은 최종적 형태의 가해네 그러면. 그런 비판이 막 나와서 세상이 뒤집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우리는 그런 거에 분노하는 겁니다. 이런 이중적 행태에. 왜 선택적 분노를 하는데? 근데 저는 선택적 분노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한결같잖아요. 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이야기밖에 없기 때문에 판단을 신중해야 되는 거죠. 안 그래요? 당연하죠. 언론인은 그래야 되는 거죠. 다만
피해자의 말도 검증해야 되고 가해자의 말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도 검증해야 돼서 이제 거리두기 하면서 취재를 하지만 다만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한 이해도는 있어야 되죠. 어떤 사건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그죠? 그런 것을 이해하면서 피해자의 말을 거리두기 하면서 함께 검증하는 것이죠. 그게 언론의 태도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사건이 됐건 민주당에서 벌어진 사건이 됐건 언론은 원칙이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피해자의 말을 신빙성을 검증하겠다 그러니까 막 2차 가해라고 하고 뭐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 막 이러면서 강진구 기자 막 징계하고 제가 만약에 한겨레 현직 기자였으면 저도 유튜브 방송에서 이렇게 떠들었기 때문에 저도 한겨레에서 징계받았을지도 몰라요. 예? 그럼 저는 가만 안 있죠. 저는 강진구 기자처럼 그렇게 당하지 않아. 예. 한겨레 사옥 앞에서 뭐 6개월 넘게 1인 시위하고 있었을 겁니다. 징계가 부당하다고. 강진구 선배 얌전하시니까 참는 거지 그냥 법적 소송만 하고 마시지 저는 그런 거 못 견딥니다. 예. 광화문 앞에서 지금까지 1인 시위하고 있을 거예요. 한겨레 규탄하면서. 지금 이제 제가 한겨레 이제 나왔으니까 이런 얘기 편하게 하지만 저도 징계받았을 거예요. 아마도. 예. 이런 거 논평한다고. 말이 됩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 리포액트에서 제가 다 설명드렸잖아요. 어딨어? 이거다. 워싱턴 포스트 기자들은요 2018년에 기획 이제 정치인 상대로 미투하러 왔다가 이거 사실 조작 미투였던 거 밝혀내가지고 필리처선까지 받은 기자들이 있다니까요. 이거 다 여기자들이에요. 스테파니 매크루먼 등등등등 이런 분들. 제가 따로 리서치를 해가지고 살펴봤는데 이 워싱턴 포스트 이 당시 기사 때문에 미국의 여성단체라든지 NGO에서 막 워싱턴 포스트 비난하거나 2차 가해 논란, 성인지 감수성 논란 이런 거 있는지 살펴봤거든요. 다 살펴봤는데 하나도 없어. 왜? 언론의 관점을 존중하는 거죠. 여성단체들도. 미국이 미투의 본고장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헐리우드 그 와인스타인 사건. 그걸로 이제 미투 선언이 이어진 거 아니에요. 미투의 본고장에서도 이런다고요. 피해 호소인의 말을 맹신하지 않아요. 다 검증해요. 그리고 조작된 게 밝혀지면 이렇게 다 폭로해버립니다. 여기자들이 나서가지고. 그래서 언론에서 상까지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언론의 태도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무슨 그죠? 예. 우리가 뭐 피해자의 말을 검증하겠다고 하면 막 2차 가해 논란, 허재영 기자 성인지 감수성 떨어진다 이런 비난하고 말이 됩니까? 자 여러분 뭐 아무튼 정리를 하면요 여러분 이 만평 이 위쪽의 그림하고 아래쪽 그림 어떤 태도가 옳은 거냐면 굳이 따진다면 저는 아래쪽의 태도가 옳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한쪽의 얘기밖에 없으니까 함부로 떠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중하게 양쪽의 얘기를 듣고 같이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피해자의 얘기를 들을 땐 좀 더 피해자의 입장에서 한 번 더 들으려고 노력하기. 왜? 우리 사회가 여전히 남성 중심의 어떤 가부장제 시스템이 굉장히 공고화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여성으로서 용기 있는 고백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 중심주의라는 어떤 선언적 의미 저는 뭐 그런 어떤 캠페인성으로는 저는 어떤 이 사건을 조사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저는 피해자 중심주의는 원칙적으로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피해자의 얘기만 덜렁 나왔을 때는 신중하게 본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맞는 거죠. 막 흥분해서는 안 돼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을 대하는 여성단체의 태도가 합리적인 거죠. 근데 우리가 왜 화가 나? 합리적 태도를 보고.
국민의힘한테만 왜 합리적이고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만 나오면 갑자기 여성단체들이 이렇게 막 광분을 하고 난리가 나냐고. 정의당도 그렇고. 미디어 오늘은 또 기사도 안 써 이번에는. 예. 침묵도 2차 가해라며. 미디어 오늘은 왜 침묵하고 있어? 자, 아무튼 저는 이 사건 별로 관심 없어요. 이 사건 취재할 시간도 없고, 뭐 김병우 의원이란 인간한테 제가 별로 관심도 없고, 더 큰 거하게 제가 지금 뿌리 뽑느라고 저도 바빠요. 바쁘고. 그런데 아무튼 정리하면 피해 당사자가 나서지 않았는데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렇게 제3자가 무책임하게 피해 당사자의 허락도 없이 폭로를 했다면 저널리즘적으로 이거 상당히 문제 많은 보도라고 일단 1차적으로 지적. 그리고 김병욱 의원을 탈당했다라는 이유로 마치 국민의힘의 일이 더 이상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유감. 왜? 피해자는 여전히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그리고 여당 의원, 야당 의원 태도 달라지는 이수정 경기대 교수 같은 분들 유감. 또 미디어 오늘과 정의당 의원들 침묵도 2차 가해라면서 별달리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정의당 의원들 그 뭐 페이북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아무 얘기 없는 것 같던데 그런 태도들의 유감. 한결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들처럼. 자,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논평을 하죠.